담백이라는 한자는 흥미롭다. 담이라는 글자는 삼수변에 불화 두 개가 있다. 타오르는 불길을 물로 끄는 형상이다. 여기서 담은 물이 맑다, 싱겁다를 의미한다. 백은 희다는 뜻이다. 그러고 보면 맑은 것으로 하얀색만 한 게 없다. 하지만 왜 담자의 경우 두 개의 불화에 삼수변을 썼을까? 아마도 그런 맑은 마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 아닐까. 내 마음에 타오르는 불을 물로 끄는 노력이 없어서는 안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처럼 감정적이고 반응적인 사람에게는 담백함만큼이나 효율적인 처방이 없는 셈이다. 요즘 미디어에서 최고의 트렌드 중 하나는 먹방이다. 텔레비전을 켜면 여행 프로그램이든 토크 프로그램이든 다 먹방과 연관된다. 나는 먹방의 유행이 일종의 정신적 퇴행 현상과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덜한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스트레스란 한마디로 평상심을 잃게 만드는 모든 것이다. 마음이 불안하면 우리의 뇌는 이를 전쟁 상태로 받아들인다. 우리의 신체 중에서 스트레스에 가장 민감한 조직이 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스트레스 반응이란 그러한 전쟁 상태에서 뇌가 마음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 분투하는 일련의 행동을 의미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온몸이 긴장되고 머리가 아프고 심장이 빨리 뛰는 등의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그러한 전쟁 상태에 대비하라는 몸의 신호다.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군인들에게 보급품을 제때 공급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몸에서 뇌는 사령부이고 보급품은 음식과 산소다. 그리고 뇌는 그런 보급품을 충분히 저장해 두려는 속성이 있다. 스트레스 상태에서 숨이 가빠지는 것은 빨리 산소를 공급하라는 신호라고 할 수 있다. 음식이 당기는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포도당과 산소를 필요로 하는 뇌가 원활히 돌아가야만 스트레스라는 전쟁 상태에서 이길 수 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서 자극적이고 빨리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을 먹으라고 신호를 보내는데, 그래서 초콜릿 같은 단 음식과 짜고 매운 음식이 당기는 것이다. 실제로 매운 음식을 먹으면 뇌에서 엔돌핀 분비가 촉진된다는 사실도 밝혀진 바 있다. 그러니 음식이 열량이며 질에 관계없이 자극적인 음식부터 찾게 되는 것이다. 반면 마음이 편안할 때는 대체로 간이 덜하고 담백하면서도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찾게 된다. 우리의 뇌가 그렇게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다. 더 이상 적과 싸울 필요가 없으니 긴장을 풀고 여유를 찾으라는 메시지다. 그러므로 신체적 건강이나 정신적 건강 모두를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줄여 뇌에 휴식을 주어야 한다. 우리가 흔히 노이로제라고 말하는 현상은 스트레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뇌에 과부하가 걸린 상태를 의미한다. 그런 과부하 없이 내가 맡은 바 역할을 잘 해내고 있을 때 우리는 정신적으로 건강함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담백함이란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누리는 행복감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면 음식에서 담백한 맛을 내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의 삶이나 인간관계에서도 담백해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음식도 인간관계도 어느 정도 내공을 갖춰야 비로소 담백하면서도 마음을 끌어당기는 맛을 낼 수 있는 법이다.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은 대부분 맛으로 비유되곤 한다. 달콤한 경험, 씁쓸한 기억, 짜릿짠 과거, 싱거운 관계까지 담백한 삶이란 말에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역시 맛이 아닐까 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담백함에 가장 어울리는 맛일까? 우리는 단순히 밍밍하고 싱거운 맛을 두고 담백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성이 깃든,
오랜 시간 우려낸 깊은 맛이 담백함에 더 가깝다. 그리고 유독 한국인들만이 그러한 깊은 맛을 이해하지 않을까 싶다. 깊고 마음을 촉촉하게 만드는 담백한 맛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떠올리는 느낌이 다르겠지만 공통분모 한 가지는 분명하다. 담백한 음식을 먹을 때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역시 음식은 스트레스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음식의 양도 마찬가지다. 화가 나서, 슬퍼서, 불안해서, 과식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배부름이 싫고 나른함이 싫고 게으름이 싫어진다. 그러면서 다음부터는 가볍게 먹으리라 다짐한다. 그 또한 담백함이 아닐까 싶다. 이 역시 내 생각이지만 계절 중에서는 겨울이 가장 담백함에 가깝지 않을까 한다. 추운 날 오히려 쨍하고 마음이 맑아지는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겨울은 봄날의 들뜸 없고 여름날의 화려함이나 열정, 피곤함도 없으며 가을날의 서글픔도 없다. 조용히 숨을 죽이고 다음에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만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겨울이 마냥 수동적인 기다림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가장 움직임이 적으면서도 새로운 생명을 품고 있는 자연의 지혜가 담긴 기다림이다. 밤이 가장 긴 동짓날에 양의 기운이 움트기 시작하고 겨울을 상징하는 오행인 수의 오행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점도 이와 연관된다. 그런 점들 때문에 나는 겨울을 담백함과 연결짓곤 한다. 한 해를 돌아보고 다음 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약간의 가라앉음과 통찰력, 약간의 후회와 설렘, 약간의 담백한 기대와 희망을 느낄 수 있는 계절은 겨울뿐이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들이 있기에 우리는 약간의 성숙이라도 이루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담백한 관계란 자신의 감정을 느끼는 그대로 날 것으로 표현하거나 자신이 경험하는 일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조용히 가다듬으려는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만 담백한 관계를 맺는 일이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담백함은 잔잔하고 한결같은 것이기도 하다. 담백한 사람의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잔잔하고 한결같은 면모를 지니고 있다. 내 지인 중 한 명인 A씨 역시 그런 사람이다. 그는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손꼽힌다. 이따금씩 내가 의견을 구했을 때 그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그토록 신선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싶을 때가 많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박식함을 드러내어 자랑하지 않는다. 단지 상대가 자신에게 의견을 구할 때만 창의적이고 속 깊은 이야기를 꺼내놓는다. 그것도 아주 자분자분하게. 평소에도 좋은 일이 있으면 가볍게 미소는 짓지만 지나치게 흥분하지도 화내지도 슬퍼하지도 않는다. 깨끗하고 맑다는 느낌은 있지만 강렬한 인상을 주지도 않는다. 남의 말을 주의 깊게 끝까지 잘 들어준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자신의 주장을 설득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물러서지 않는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태도와 인간적인 담백한 면모 덕분에 그의 주위에는 늘 따르는 사람이 많다. 언젠가 우연히 강식당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부엌이라는 곳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는 강호동 씨. 이에 걱정이 된 스태프들은 그에게 묻고 또 묻는다. 정말 요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자 그는 가방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내며 걱정하지 말라고 소리친다. 나에게는 완벽한 레시피가 있단 말이야. 그는 요리의 전 과정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어가며 레시피 노트를 만든 것이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인간관계에도 저런 만능 레시피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나는 긴 세월 동안 상담 일에만 몰두해 왔으니 나만의 내공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그 내공으로도 정확한 레시피를 절대 만들 수는 없다. 그러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래도 뭔가 비법은 있을 거 아니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볼 때마다 나도 그럴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나도 마법 같은 레시피를 보여주면서 이대로만 하면 누구든 인간관계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행스럽게도 그런 사람들은 일부고 나를 찾아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마법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들 역시 인간관계에서 파생되는 변수가 얼마나 무수한지를 경험으로 알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단지 할 수 있다면 덜 상처받고 덜 아프기를 바랄 뿐이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이 일종의 매뉴얼이다. 그 매뉴얼의 주제는 바로 가능한 한 담백하게 살아보기다. 한마디로 말해 덜 감정적으로, 덜 반응적으로 살아가자는 마음가짐이다. 앞서도 말했지만 우선은 나부터 좀 담백해지고 싶다는 뜻이다. 인간관계에서는 절제가 꼭 필요하다. 음식이든 인간관계든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딱 필요한 만큼만 절제한다면 많은 부분이 심플해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담백한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다. 특히 내 이야기는 가능한 줄이고 절제하는 편이 좋다. 남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 또한 너무 애쓰며 살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우리는 남과 나를 비교하며 자책 모드를 가동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한다. 담백한 삶 같은 건 애초에 머릿속에 없다. 최선을 다하는 것과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은 비슷해 보여도 엄연히 다르다. 최선을 다한 사람은 결과가 어떠하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반면 몰아붙이기만 하는 사람은 실패했을 때 비수와 같은 자책 모드로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만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 마음의 평화를 아예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언젠가 차 안에서 어느 가수가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라고 노래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때 난 나도 모르게 스스로에게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었다. 담백하자, 애쓰지 말고.